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의 주혜주입니다. 오늘은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요? 자, 제목이 뭐예요? 안창호 선생님과의 헤어질 결심. 어디 익숙한 헤어질 결심 무엇일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저는요, 걸음걸이가 무척 씩씩합니다. 제 씩씩한 거가 목소리가 씩씩하고 걸음걸이가 씩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씩씩하게 걷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귀가 솔깃한 얘기가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나라의 젊은이의 걸음걸이를 보면 그 나라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어마무시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옳거니 나도 그때만 하더라도 중학교니까 나도 이 나라의 젊은이로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을 받자와 우리나라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도록 씩씩하게 걸어야 되겠다라고 그날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씩씩하게 걸었는지 하루는 학교에 갔는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야, 나 어제 집에 가는 버스 타고 가다가 너 봤어. 길 걸어가는 너를 봤는데 너 완전히 어디 싸우러 가는 여자 같더라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씩씩하게 걸었으면 마치 싸우는 여자같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저의 걸음걸이는 파워워킹이 되었고 70살이 가까운 지금에도 저는 파워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는 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뉴스를 접했어요. 얼마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LA 동쪽에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쪽 우리나라 그 본산지가 있는 중국도 아니고 어떻게 미국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있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 독립운동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미국의 리버사이드라는 그 동네로 가셨다 그래요. 근데 그 동네는 굉장히 그 오렌지 농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 오렌지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를 돌보고 또 따고 이런 일을 하시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종잣돈을 이제 독립자금을 이제 마련하고 계셨죠. 하지만 우리에게 가슴을 울리는 대목은 바로 이겁니다. 이 오렌지 농장과 독립운동 어느 게 더 가중치가 있겠어요? 당근 독립운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오렌지 농장에서 일하시면서 오렌지 한 개를 따더라도 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셨고 같이 일하는 그 한인들에게도 그 정신을 일일이 다 강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깨우침은 한인 사회를 감동시켰을 뿐 아니라 이렇게 오렌지 하나하나에 정성을 들이는 한인들을 보면서 그 미국 사회의 한인들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이 굉장히 커졌다고 합니다. 이런 오렌지 하나도 정성스럽게 다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성실함을 본받은 교민들은 리버사이드 한인 공동체를 별명을 붙여서 도산의 공화국이다 라고 불렀고요. 나중에는 한인들이 돈을 모아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을 건립합니다. 그럼 혹자는 아니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인들이 모아서 동상을 세웠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동네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았으니까 동상을 좀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머리 두들르고 현수막 내걸면서 절대 반대하겠죠. 이렇게 동상을 세운다는 얘기는 비단 그 동상을 세울 재정적인 것이 넉넉해서만이 가능한 게 아니고 그만큼 동상을 세울 만한 그런 존경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물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원에는 그곳 주민들이 존경하는 마하트마 간디, 그다음에 이제 흑인 운동을 이끈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그대로 3개가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실제로 있다는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 사진 보셨어요? 네, 이렇게 늠름하게 안창호 선생님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실한 태도가 삶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뼛속 깊게 제가 또 뼈저리게 느낀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병원 근무를 끝나고 이제 학교로 가서 대학에 가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저희 학교가 좀 이제 특수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근무하던 대학에서 이제 분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분규가 이제 발생해서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갑자기 학교 대표직,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어마무시한 대표직인 직책을 수행하게 됐고, 그것도 또 상황이 평상시 아주 평온한 상태가 아니고 분규 상태가 아직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대표직을 맡게 됐으니까 얼마나 제가 당황하고 눈앞이 캄캄해졌겠습니까. 주위에서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그때 제가 학교 들어간 지 3년밖에 안 되어서 학과장도 안 해본 평교수였거든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갑자기 맡게 된 학교 대표직을 잘 해냈냐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2년여 동안 큰 가오 없이 제가 무사히 그 직을 수행을 잘 해냈습니다. 자타의 걱정을 불식시키면서 학교 대표직으로서의 임무를 잘 맞출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그 상황에서뿐만이 아니고 제가 그 학교로 오기 전에 과거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 수간호사로서 업무를 했던 그 경험이 큰 바탕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요, 이상하게 관운이 있는지 이렇게 학교에서도 갑자기 대표직을 맡게 되는가 하면 병원 근무 시절에도 갑자기 이제 수간호사로 승진이 됐어요. 요즘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요즘은 이제 평간호에서 수간호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연한이 있어야 되고, 또 자격이 돼야 되고, 또 시험을 치러야지만 일정의 그 소정의 자격을 갖춰야지만 이제 수간호사로 승진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1980년대 초였기 때문에 평간호사로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간호부에서 내일부터 너 옆병동 수간호사로 가라라고 발령을 받았습니다. 요새 같아서는 어디 상상도 못할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채로 수간호사라는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병동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치료는 의사가 책임을 지지만 병동의 여러 살림살이는 이제 간호사들이 하고 있고, 그 간호사들의 총 책임자로서 수간호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하루아침에 가게 됐으니까 진짜 실수 연발이었어요. 게다가 제가 이제 평간호사를 하면서 저는 행정일에는 별로 관심도 없었고, 환자들하고 저 연극도 하고 정신과에서 행해지는 여러 활동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잘 입원하고 퇴원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도 없었고 경험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하루아침에 되니까 어디에서 빵꾸가 나냐, 이 행정 처리를 모르는 데서 이제 실수를 하게 되고 이제 빵꾸가 뻥뻥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한 달 동안에 심할서를 3통이나 썼어요. 그래서 간호부에서 제 별명이, 제가 이제 간호부에 들어가면 심할서 수간호사 왔구나 라고 불리울 정도로 심할서 수간호사로 불렸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은 서툴죠. 또 이렇게 실수를 잘못을 하고 나면 여러분도 어떠세요? 또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을까라고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그때의 심정 같아서는 그냥 딱 사표 쓰고 그냥 돌아 나왔으면 좋겠는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를 버티게 해준 거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심할서 수간호사로서 약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실패자인 거죠. 실패자로서 병원을 그만둔다면 내가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실패자라는 딱지를 제가 딱지를 가진 채 살게 될 거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만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결심한 건, 그래, 그만두더라도
잘할 때 그만두자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많이 적응이 되었고, 제가 잠깐 저 소개를 말씀드린 것처럼 16년 제가 정신과에서 간호사 생활했는데 그 중에 15년을 수간호사로 근무를 했고, 나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한 군데서 수간호사를 오래 한 간호사가 드물었기 때문에 왕수간호사라고 불리울 정도로 수간호사라서 아주 숙달된 또 후배들에게는 롤 모델이 되는 수간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정적인 일에 익숙해져서 그냥 편안하게만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제도도 만들고, 또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상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열심히 고민 끝에 간호사들하고 또 환자들에게 도움되는 여러 활동들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간호사로서 여러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도 많이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기록지도 만들면서 제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그게 그거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예기치도 않게 학교에서 총장 직무대행이라는 대표직을 맡았을 때 제가 그 서울대병원에서 수간호사로서 근무할 때 제가 많이 만들어냈던 그런 제도와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제가 이 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도 제가 거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사실 그 수간호사 시절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행정적인 그런 지원 체계를 만든 거는 의사가 하라 그런 일도 아니었고, 또 저의 상부인 간호부에서 주해주 수간호사 이런 거 좀 해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간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또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최대의 간호를,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만들어내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저의 머리에서, 저의 마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들과 시스템을 제가 나중에 학교라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현장이었지만 학교에도 제가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갑자기 이제 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그 수간호사로서 근무할 때 제가 만들어냈던 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있었어요. 제목은 두 하인과 새끼줄이라는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 동화 읽거나 아니면 자녀분들에게 또 읽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제목은 이렇게 두 하인과 새끼줄이라는 동화책이었습니다. 이 동화의 내용인즉슨 아래와 같습니다. 예, 이 한 동네에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자기 집안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두 청년이 이웃에 사는 한 부잣집을 찾아가서 3년간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가서 3년이 딱 끝나는 그날 밤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 이 두 하인을 부자가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헛간에 데려가서는 가득 쌓여있는 헛간의 집을 가르치면서 내일까지 이 집으로 새끼줄을 꼬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부자는 자러 자기 방에 들어갔겠죠. 이 명령을 받은 한 머슴은 도대체 그냥 마지막 날까지 그냥 해가 뜰 때까지 부려먹는다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대충 새끼를 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하인은 그래 여태까지 힘든 일을 3년씩이나 했는데 여기까지 새끼 꼬는 일 정도 껌값이지 라고 하면서 밤새 새끼를 꽈습니다. 자, 동이 터오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부자는 두 머슴을 곳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곳간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커다란 그 동전이 가득 들어있는 곳을 항아리를 가르치면서, 자, 너희들이 어젯밤에 꼬은 새끼줄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새끼줄에 낄 수 있는 만큼 동전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년간의 품삯이었던 거죠.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예, 불 보듯이 뻔하죠. 예, 새끼를 굵고 그냥 아무렇게나 꼰 모습은 그 새끼줄이 고르질 않아서 동전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아서 겨우 몇 푼만 건졌습니다. 반면에 그래 뭐 까짓 거 여태까지도 3년 동안 일했는데 못할 거 뭐 있어? 라고 가지런히 매끄럽게 새끼를 꼰 모습은 새끼줄에 동전을 마음껏 끼어 가질 수가 있다라는 동화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두 하인과 같은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요, 첫 번째 그 하인 같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마지막 날까지 부려먹는다고 화를 내고 푸팍푸팍 거렸을 것 같고요. 또 요즘같이 노동법, 이런 법을 들이대는, 보편적인, 지금의 세태에서 보면, 아니, 3년이란 기간은 밤 12시까지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아마 법을 어긴 거라고 문제를 삼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이 동화를 보면서 저는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은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칫 이거는 체제는 바뀌지 않은 채 한 사람 각 개인에게만 성실을 요구하는, 강요하는 그런 사회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한 만큼의 대가가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사회적인 체제를 계속 구축해 나가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 지하철역에서 사고를 당해서 죽은 김영근 청년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한 만큼의 대가가 그 수고한 개인에게 돌아가는 사회 체제를 만드는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꾸준히 체제를,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이 걸리는 동안 그 체제 속에 그런 체제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해야 되는 우리 개개인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그런 평소에 주어진 일을 적극적으로 성실히 해나간다면 언젠가 그것이 다 유용하게 쓰일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수간호사로서의 경험이 학교에서 그런 총장 직무대행을 할 때 고스란히 쓰였던 저의 사례에서 제가 경험한 바를 나누어 봤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의 커다란 카페트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라는 시줄과 날실이 서로 짜져서 나의 인생의 카페트가 짜지는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 매 순간 성실히 살아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체제, 공평하고 또 일한 만큼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 것도 저는 동시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들어 제가요, 그동안 너무 존경에 맞지 않았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씩씩하게 걷던 내가요, 얼마 전서부터 무릎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년퇴직하고 제일 좋아하는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우리 동네 앞에 있는 연대 뒷산, 안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가 참 메타세콰이어 길도 있고 참 조경이 잘 돼 있어서 거기 숲에 들어가기만 하면 진짜 그 자체로 그냥 힐링이 돼서 제가 하루에 한 번씩은 비를 맞고라도 가는 그런 저의 일과였는데 제가 무릎이 아프고 나서는 그 최애하는 안산 걷기도 중단한 상태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에게 운동을 지도하는 선생님과 무릎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생활 습관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이 저의 파워워킹이었습니다. 뭐 그 운동 선생님하고 같이 걸어갈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파워워킹 하시네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경고라는 얘기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운동 선생님은 빠르게 걷는 거는 마치 육상 경기 종목에 있는 경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한쪽 발에 발꿈치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발이 내려야 되는 굉장히 그 어려운 경보, 이 경보를 하는 선수 중에 부상을 당하는 선수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경보가 위험하고 그 빠르게 걷는 게 오히려 달리는 것보다 무릎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릎 통증을 유발하기 쉽다고 이제부터는 파워워킹을 내려놓고 천천히 걷는 것을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안창원 선생님께서 성실을 강조하시면서 꿈에서라도 성실을 잃어버리면 통회하라. 크게 후회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렌지 한 개 따는 거를 나라를 위하는 거에 비견하셨던 안창호 선생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묻고 그대로 살겠지만 이제 그 옛날 젊은이들의 걸음걸이를 보면 그 나라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신 도산 안창원 선생님의 말씀과는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씩씩한 걸음걸이는 헤어질 결심을 하지만 여전히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성실을 강조하신 것을 제가 가슴에 묻고 또 제가 학생들에게도 강조를 하면서 저의 삶의 인생의 레시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키워드 정직, 다른 하나든 성실이라고 제가 힘주어 얘기할 수 있는 성실에 대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 그리고 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나눠 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